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본 있는 투자 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주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더 하려고 해요.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 그러니까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난 10월 22일부터 가상화폐 관련주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앞으로 시대가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좀 주목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11월 6일에도 여러분 계좌에 꼭 이 섹터 종목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도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18일에는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죠,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주가 전망 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 이제 대박이 시작되려는 순간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히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더니만 이미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뭐 SBI 인베스트먼트를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뭐 비덴트를 살까요? 아니면 우리 기술 투자나 인프라웨어는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예, 보이시죠?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그나마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순식간에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은 뭐 거의 점상으로 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겠죠. 뭐 물론 지금보다 더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면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 커진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뭐 매수했는데 하루 만에 20% 30% 막 빠진다고 하면은 그거 버티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1차적인 이 비트코인 수혜주 이외에 그 2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 관련 수혜주들을 조금 더 공부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기는 하지만은 나머지 세 개의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가상화폐 거래소랑 연관이 돼 있는,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 뭐 지분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지분 투자를 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소가 잘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뭐 거래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뭐 업비트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량이 3조 원을 돌파했고, 그 다음에 빗썸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수료 수익이 많아질 테니까는 그건 분명히 호재의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호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그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좀 개정을 했고, 그리고 또 거래소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전과 같은 세계 1위의 뭐 거래소 시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가상화폐 관련해서 호재 요인으로 꼽히는 게 하나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 발행을 좀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되면서 호재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 기사에서도 보는 것처럼 페드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리카르도 ECB 총재도 디지털 유로를 2, 4년 내에 발행할 예상이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실험을 나서게 되고, 그리고 이미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위안화의 활용을 좀 시험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가상화폐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여기 발행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무슨 비트코인이라던가 뭐 알트코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호재 요인들이 많이 사그러질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관련 수혜주에서 그 2차적인 수혜주, 1차적인 거래소 관련 수혜주 말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또 다른 가상화폐 수혜주를 찾아서 발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건 예전에 2018년도 이제 가상화폐 붐이 불었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쉬운데, 그 당시에도 1차적으로는
거래소 관련된 그 가상화폐 수혜주들이 상승을 해줬고 2차적으로 인터넷 보안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뜨면 거래소에서 수혜가 나는 건 알겠는데 그 인터넷 보안이랑 무슨 연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가상화폐라는 게 실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숫자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해킹에 대한 부담감 또 해킹에 대한 우려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 블록체인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방식은 결국에는 인터넷 보안과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2018년도 당시에서도 인터넷 보안주들이 후발주자로 가상화폐 관련해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럼 차트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면은 대표적인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인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부근에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현재 4,3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차적인 가상화폐 수혜주들이 상승을 한 거에 비해서 지금 인터넷 보안 관련주들은 아직 그만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시스템 보안 토탈 솔루션 업체인 C큐브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해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현재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현재는 1610원 부근으로 거래소와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에 비해서 큰 폭의 상승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혜주 안에서도 일정한 흐름, 그러니까는 일정한 세분화된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전에 이 테마 섹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것의 흐름을 따라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상황에서 거래소 관련주인 뭐 비덴트라던가 아니면 우리기술 투자를 조금 높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좀 불안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이런 숨은 수혜주들을 찾아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없이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 이제 두 번째로 주목을 받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목을 받는 대장주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겠죠.